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공기가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보다 낮겠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출근길에 옷차림을 든든하게 하셔야겠는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9도에서 12도로 평년 기온보다도 2도에서 5도 정도 낮았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19도에서 20도 정도에서 머무르겠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쌀쌀함이 조금은 누그러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지나다가 맑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고 아침 기온, 낮 기온 모두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5도로 시작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7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지나겠습니다. 풍랑특보는 해제됐지만 파도가 최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차 평년 기온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가 일주일 정도 남은 가운데 관람객이 1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홍보 강화와 행사 내용을 보강했기 때문인데 조직위원회는 당초 목표보다 많은 14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 가락의 현대적인 춤이 어우러지자 관람객이 환호합니다. 하루 7차례 열리는 이 공연장엔 매번 좌석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화랑 원정대의 플라잉 공연은 당초 2차례만 운영했지만 관람객이 몰리자 한 차례 더 공연을 늘렸습니다. 비단길 전시와 실크로드 그랜드 바자르 등 체험과 각종 전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재밌고 여기서 옛날에 그 시를 주고받았던 나라가 많았다는 것에 놀라웠어요. 실크로드라고 해서 엑스포라고 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역사 공부도 시켜주고 같이 공원도 와서 놀이도 될 겸해서 그렇게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 개막한 실크로드 경주 행사에는 관람객이 1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초기엔 어려움이 많았지만 전국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보강하면서 관람객이 증가한 것입니다. 초창기에 그 메르스와 태풍 등으로 굉장히 걱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 보기에 우리 고유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서 대중문화를 넘어서 상당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이런 추세라면 당초 목표한 관람객 120만 명을 훨씬 넘는 14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대와 현대, 전통과 첨단을 아우르는 문화축제인 실크로드 경주 2015는 오는 18일에 폐막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의 실외활동 자제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이 환경부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가 있는 날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의 실외활동 자제 등의 행동 수칙을 전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최근까지 거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도 행동 지침 전달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특히 경북교육청 등 시도교육청들은 실외활동 자제 등을 권고하는 공문을 한 번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수업 지원 포털 사이트 수업 나누리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블로그, 현장 맞춤형 온라인 수업 컨설팅, 실시간 자료를 공유하는 업무 자료실, 교사 소통 공간인 행복교단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등에서도 동일한 콘텐츠를 지원하며 기존 내 친구 교육넷 아이디로 접속하면 됩니다.
휴일 마지막 날인 어제 경주에서는 동아일보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케냐의 에루페 선수가 경주 마라톤 통산 3번째 우승을 해냈고 시민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시작 소리와 함께 선수들이 가을 레이스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47명의 전문 선수들은 선두 그룹을 이루며 천년고도 경주의 유적지를 따라 초반부터 열띤 경합을 펼쳤습니다. 대회 우승은 2시간 7분 1초 기록으로 케냐의 27살 윌슨 로야나의 에루페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1년과 12년 경주 국제마라톤 대회에 이어 3번째 우승으로 국내 대회 5연패를 이뤘습니다. Tunggu betul-betul bisa strong. Tunggu Gembira tu easy from 25 kilometers. Nak kau bush better pakai aku. Nasib nggak Gembira under 26. Saya ni Gembira from 25 km pakai 40k. 특히 에루페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우리나라 귀화를 선언한 바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전문 선수들이 참가한 풀코스 외에도 하프코스와 10km, 5km 코스에는 전국에서 모인 만여 명의 참가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이 나이에 마라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 그 자체가 너무 지금 기분도 좋고 벅차요 지금. 청명한 날씨 속에 휴일을 맞아 마라톤 대회를 찾은 시민들은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가을이 깊어가는 경주 곳곳을 달렸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농식품 분야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4조 2,883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 증가하는 데 그쳐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증중앙연합회는 정부가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와 FTA 자유무역협정 보완 대책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예산 규모로는 부실 대책밖에 나올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조현일 교육위원회 의원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간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증 장애인 근무업체와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도교육청과 산하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계획 수립과 시행, 제품 구매 촉진에 기여한 기관 또는 개인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나친 학력 지상주의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에서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최근 마이스터고 확대 등으로 특성화고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2010년부터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경북기계공고. 한 학년 300명 가운데 군입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졸업과 함께 취업을 합니다. 마이스터고 전환 이후 성적 우수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고 배출되면서 일찌감치 공기업과 대기업에 취업되는 학생도 부쩍 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각자 실습 장비를 지원해주고 이러한 환경들이 제가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고 또한 제가 입사 후에도 제가 공부하고 싶은 꿈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사내대학이나 야간대학을 통해서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이룰 예정입니다.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대구 지역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3년 3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49.7%, 올해는 56.9%로 높아졌습니다. 취업률이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대구 1마이스터고에 이어 내년에는 달성정보고가 마이스터고로 전환됩니다. 동일 계열 3년 근무 뒤 진학하는 손취업 후진학 특별 전형에 마이스터고 1기 졸업생들이 올해 입시부터 적용받기 때문에 이번 입시 결과에 따라 특성화고 취업률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회사에서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회사도 덕인데 우리 사회 자체가 학력 중심보다는 능력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청년 실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가운데 졸업과 함께 취업이 가능한 특성화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증권 금융범죄 사건의 양형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의 증권 금융범죄 양형 기준 준수율은 지난 2012년 85%에서 2013년 60%, 지난해 75%로 최근 3년 평균 70%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폭력범죄는 96%, 방화범죄 94%, 조세범죄 90%, 선거범죄 87% 등으로 증권 금융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가볍게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의원은 증권 금융감정 관련 범죄는 피해가 천문학적이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 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를 불법 개조해 적발된 사례가 경북은 516건으로 2013년 424건, 2012년 339건에 비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는 684건으로 2013년 618건, 2012년 419건에 비해 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개조 유형별로는 안전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등화장치 임의 변경, 화물형 자동차 적재함 덮개 설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117개국 7천여 명의 군인올림픽,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열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어제 저녁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제대회 사상 유례없는 초저 예산으로 치러졌지만 평화의 메시지가 있었고 또 저비용 고효율의 롤모델도 제시됐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2015년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의 폐회 선언과 함께 세계 117개국 7천여 명의 군인들이 함께했던 우정과 평화의 제전이 모두 끝났습니다. 대회 열흘간 군인들의 웃음과 눈물을 지켜봤던 성화는 꺼졌고 대회기는 차기 7회 대회 개최지 중국 호베이성 우한시 대표단에 양도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의미는 한국발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에서 이 스포츠를 통해서 우정을 나누고 그리고 평화를 도모하는 이 스포츠 제도를 함께 나눴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큰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울림은 컸지만 예산은 국제대회 최저 수준 달랑 1,600억 원으로 치러졌습니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의 7%, 올 7월 광주 유니버시아드의 25% 수준입니다. 개폐회식엔 한류스타 대신 솔저 댄스와 전통 공연으로 비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경북의 전통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800억 원이 필요했던 선수촌은 기존 시설과 캐러밴으로 35억 원에 해결했습니다. 경기 시설과 선수촌을 거의 짓지 않고 저비용으로 국제대회를 준비했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 한국에서 열린 세계군인체육대회는 평화의 메시지와 함께 매번 예산 낭비로 얼룩지는 국제대회 운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2살짜리 지인의 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5일부터 3월 1일 사이 지인의 부탁으로 잠시 돌보고 있던 12살 B양을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웃 어른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A씨가 신뢰관계를 이용해 오히려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무겁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포항 문화체육인 1월 문화제가 오는 16일부터 4일간 해도공원과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열립니다. 개막식에는 축하 공연과 목포 줄다리기 등이 펼쳐지고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페라 뮤지컬 겸재정선과 내연산, 단막 창극 불의 여인 새우녀가 공연됩니다. 문화제를 기념해 연호랑 새우녀를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오늘 열리고 15일에는 연호랑 새우녀 부부 선발대회가 개최됩니다.
올해로 여경 만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경북의 여경 수는 전국 최하위인데다 여자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시설도 없는 열악한 실적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여경 1만 명 시대, 이제 지역 지구대에서도 여경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신입 여경들까지 들어오면서 이 지구대는 여경 숫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 여경 전용 화장실은 물론 별도의 탈의 및 휴게실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여자다 보니까 그런 생리적인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근무 중간에 좀 휴게하는 것도 편리하고. 이 지구대는 2년 전에 신축됐는데요. 그러나 이렇듯 최신식 관설을 제외하고는 여경을 위한 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읍면단위 파출소나 치안센터는 더 심각합니다. 여성 화장실은커녕 탈의실조차 없어 남자 경찰관과 함께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 시설이니까 시설 자체가 여경 하나 갖다 고 방 하나 내놔라 이거는 어렵거든 사실은. 경북 경찰관서의 전체 대비 여성용 변기 비율은 18.3%로 남성 변기 6개당 여성 변기가 1개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전용 화장실이 없는 전국 341개 관서 중 가장 많은 119곳이 경북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 시설조차 부족하다 보니 이제는 보편화된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생리휴가 사용률도 저조합니다. 지난해 지자체 여성 공무원 중 7세 미만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 대상자 66%가 육아휴직을 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안동경찰서는 1명, 영주는 아예 없었고 경북경찰청은 총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유연근무나 생리휴가 사용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 아니 안 써요. 누가 먼저 쓴다면 알아쓸 수는 있지만 제가 먼저 쓰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전국 경찰관 중 여경 비율은 9.4%, 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북 경찰청은 7.9%, 단 48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후조리원과 키즈카페 안 식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산후조리원까지 포함해 전국의 모든 산후조리원과 키즈카페가 대상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조리장 위생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한편 전국의 산후조리원은 590여 곳, 키즈카페는 480여 곳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늘부터 도내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사 전에 본인이 직접 급여와 수당, 복무 자료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는 자율점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율점검 분야는 배우자 수당, 시간의 수당 등 급여 분야와 연가, 시간의 근무 등의 복무 분야, 근무 상황 중 출장 등 출장 관리에 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경북교육청은 사후 지적 위주의 감사를 탈피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출근길에 옷차림을 든든하게 하셔야겠는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9도에서 12도로 평년 기온보다도 2도에서 5도 정도 낮았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19도에서 20도 정도에서 머무르겠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쌀쌀함이 조금은 누그러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지나다가 맑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고 아침 기온, 낮 기온 모두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5도로 시작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7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지나겠습니다. 풍랑특보는 해제됐지만 파도가 최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차 평년 기온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